북한에는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지 뭐. 못 봤어요? 아니 필요가 없다고. 자가용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 그래서 자가용을 못하게 하는데 거기 주차장을 해서 뭐래. 필요가 없지. 단간부들은 차 갖고 다니잖아. 단간부들은 차 갖고 다녀도 일단 집에까지 데려다 놓고 다 대기차라고 해서 간부차들은 운전기사가 다 있어요. 그럼 지하주차장 본 적 없어요? 없어. 아파트 같은 데 지하주차장 본 적 없어요. 아. 주거 지역에 뭐 물론 뭐 높은 간부들이 사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데는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서 네. 지하 주차장 워낙에 굴을 잘 파는 나라이긴 한데 굴을 잘 파는 북한이긴 하지만 지하 주차장은 없어요. 예. 아, 그래요? 어이구. 예. 카메라가 떨어졌어. 여기로 나가면 돼요. 나갈 때. 네? 나갈 땐 여기로 나가면 된다. 이걸로 오른쪽으로? 여기로. 저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우회전. 야, 많이도 오네. 오늘부터 또 많이. 야, 이게 다행. 저는 비 와서 사람도 많이 죽잖아요. 성주 지하주차장도 죽고, 아, 맞아. 세수비상도 죽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또 군대 사랑했었잖아요. 군대에서 죽는 사람도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잖아요. 어떻게 뭐 죽든지 간에 죽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재난으로 죽는 거는 너무 불쌍하지. 아,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아니, 어차피 한 번 이렇게 그렇게 안타깝게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에휴, 그냥 죽은 인생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마음 편하더라고, 그냥. 아유, 그래도 뭐 각자 다르긴 하지만 예. 딱 자기 인생에 살면서 뭔가 자기가 바랬던 것도 있을 거고 네. 하고 싶었던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불상사가 생기면 가신들 진짜 한이 남겠지. 근데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이제 저는 동생도 갑자기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더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막 물론, 뭐 안타깝죠. 세수비 상분도 보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세 식구만 있더라고요. 외아들이더라고요. 또 뭐 어렵게 늦게 낳았더라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달랑 그냥, 그렇게 아니, 가니까. 뭐 어느 정도 사셔서 나이 들면 나도 뭐 지금 60 넘기고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게 조금은 없어진 것 같아. 아이고 그래도 내가 60평생을 살아봤다 뭐 이러면서 그 한참 힘들 때 그때는 그냥 자다가 그냥 못 깨고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자주 하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뭐 그래요. 근데 참 아무튼 뭐 왜 갑자기 지하주차장 이야기하고 아, 북한에서 지하주차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깃단 소리 하지 말라고. 북한에 무슨, 치아가 어떻게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뭐, 땅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차가. 그러니까 땅속으로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땅속으로 들어가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자가용 자체를 못 타고 또 있을 수가 없고 또 타게 한다 한들 그걸 개인들이 막 차를 사서 못 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최근에 본 뭐 개인 택시도 생겼다 그래요. 개인 택시 생겼는데 물론 그 개인 명의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는 걸 허용을 안 하고 어느 기관이나 뭐 그런 직장에 적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개인 사업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택시 사업소 같은 데다가 적을 두고 한 달에 액상 계획이라고 해서 돈을 얼마씩 상납을 해라 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도 북에 있을 때는 차를 타고 가니까 80년대 말 90년대쯤 80년대 말인가 김종훈이가 김종일이가 갑자기 그 북송교포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랑 일부 자가용을 인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자가용을 타고 다녔다고. 근데 그때 자가용 번호가 지금 우리 그 영업용 번호가 저거잖아. 그 주황색이잖아요. 네네. 당시에 북한의 그 자가용 번호도 주황색이었다고. 그래가지고 대체 북한 그 번호판은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있잖아요. 서울 뭐 해가지고 네. 지방을 다 밝혔었잖아. 그렇죠. 경기 뭐 이래갖고. 그렇죠. 북한도 역시 같대요. 앞에 지명을 밝히고 그 다음에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용 번호도 앞에 뭐 평양. 근데
자가용 번호는 3단이었어요. 아, 근데 2단위가 있어. 아, 027이라든가 016이라든가 099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체육 선수라든가 아니면 이름 있는 영화 배우한테 선물로 하사한 선물 자가용인 거예요. 아, 근데 당시 막 일본 차들이 거의 많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가용을 타고 다닌 적이 있었어. 근데도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다 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지상 주차장에다 세워놓으면 별의별 거 다 뜯어가. 아, 도둑 맞는다고? 바퀴까지 다 뜯어가요. 이거 뭐 이게 그 북한은 후사경인데 백미러도 다 뜯어가고. 그래서 거기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상에다가 세워요. 근데 지상에다가 세우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떡해. 가족이 처음에는 가족이 교대로 밤샘 경비를 쏘는 거야. 차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연유 다 뽑아가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 공구에 공구. 펀치라고 해가지고 구멍을 철판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런 바늘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드릴 같은 거. 근데 그걸 망치로 똑똑똑똑 때리면 연유 탱크가 밑에 있잖아요. 요즘에 건 그렇지 않지만 노출돼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차들은.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로 아야 몰래 망치로 통통통통 때리면 또 연유 탱크의 재질은 그렇게 딱딱한 재질이 아니란 말이야. 사사사사사사 때리면 거기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폴리에스테릴 그런 용기 같은 거 갖다 대는 거지. 그러면 쩔쩔쩔쩔쩔쩔 해서 밤새 다 뽑히는 거지, 그게. 근데 그것도 자세하니까 해본 것 같아. 아니, 거기다 도둑놈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 도둑질 할 거예요. 모르시고. 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죄송합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하지 마세요. 남의 거 바늘 하나 안 훔쳐갔어. 알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다 훔친 놈들이 뭐 도둑놈이라고 뭐 써붙이나 뭐 다 그렇게 해서 훔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게 뭐 도둑놈이라고 따로 없어요. 운전기사들이랑 그렇게 구조적으로 아는 놈들은 다 그렇게 해서 빼.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비누로 이렇게 다 땜질을 해 놓는다는 거지. 그건 모르지. 뭔 도둑질을 해요, 내가. 그냥. 근데 북한은 어떤 집에 살았어요? 맨 처음에 북한 갔을 때는? 아파트지. 당연히 아파트지. 그 연료는 뭘로 했어요, 연료는? 연료? 이거 방 따뜻하게 할 때는? 그거는 연탄이지 뭐. 거의 다 연탄이지. 연탄으로 하고, 그리고 수도는 일반 수도 쓰고요? 수도라는 건 그러니까 그게 80년대까지 전력 사정이 그나마 괜찮을 때는 시간제로 공급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북한 갔을 때? 당연히 그때도. 지방에는 그때 아직도 수도화가 안 돼가지고 우물을 저거 하는 데도 있었고. 형님은 북한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수도를 쓰고 썼고, 그죠? 당연하지. 도시에 살았어. 연탄을 뗐고. 그러니까 평양은 연탄을 안 뗐었어. 그때 당시도. 그래도 평양은 그 연탄을 뗀 게 아니라 석유를 뗐어요. 석유. 집집마다 석유 건로가 있어가지고 석유 건로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방은 아파트라도 위해서. 그렇지. 지방은 아파트에도 연탄을 떼요. 아파트 연탄을 떼요? 그래서 아파트 구조 자체가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뭐 설계 자체가 이게 환기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연통으로 써가지고 매축마다 연탄을 떼게끔 다 만들어 놨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나무 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연탄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떼고 지금도 아파트에서 나무 떼는 게 저 한경도 저쪽이란 말이에요. 북쪽은 뭐냐면은 일단 연탄을 찍는 석탄 자체가 무연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북쪽에서 나오는 석탄은 갈탄이라고 그래. 근데 갈탄은 화력도 세요. 무연탄보다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연탄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쪽 사람들은 그냥 추위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연탄불 갖고는 안 돼요. 화력이 약해가지고. 대기 기온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진탄이라고 해서 그걸 물로 수수수수 이겨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만들어서 나무 장작도 떼면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좀 돈이 있는 집은 갈탄도 같이 떼는 거지. 엄청 따뜻하지.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이 아래쪽 평양 이남이나 이쪽 평안도 쪽의 사람들은 대체 주 연료가 연탄이고 그쪽 북쪽은
발판이나 나무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무 뗀다고 그러지, 아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군대를 제대했는데 10년 동안 집에를 한 번도 안 갔었대요. 10년 뒤에 갔더니 갔더니 땔감을 나물 때 있더라. 아파트인데 나물 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예. 부대가 좀 먼 데 가게 되면 또 집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너무 가니까 너무 힘들더래 집이. 그래서 딱 가서 쌀을 쌀을 얼마큼 사놓으니까는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군대에서 받은 돈을 가자. 그러고 나서 남한으로 와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못 갔다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당연히 10년 동안이 아니라 일단은 만기가 10년이니까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교통이 상당히 불비한 강원도나 그런 데 갔겠지. 그러면 일단 군대도 같아요. 휴가를 가든 하든 하면 대체 15일 기준이거든. 근데 15일 기준인데, 아니, 가는 거 일주일, 오는 거 일주일 하게 되면 집에서 노는 새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학생도 같아요, 방학. 여름 방학이라고 해도 그냥 날짜 못 채워가지고 평양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한경도까지 갔다 오자면 기차 타고 갔다가는 세월아 내월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아파트 몇 층까지 있는데 몇 층에 살았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그건 각양각색이에요. 우리는 3층짜리 아파트 3층. 3층에 3층? 근데 북한은 만장층이 안 돼요. 웬만하면 살지 말아야 돼. 우풍이 너무 세. 매풍이. 근데 그 대신에 우리도 바닥에다가 원시난방을 깔아놓긴 했는데 연탄을 때도 같대요. 아래 6층에서 불을 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운데층은 따뜻해요. 가운데층이? 그럼 매달 형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생식사를 처음에 가서 처음에는. 그러면 그 생활비는 이게 일을 했나 아니면 그 매달 주나요? 생활비라는 게 그때도 북한이 돈의 개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돈을 거의 다 공급이잖아. 그리고 네. 국정 가격이라고 해서 아주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북한의 원 자체가 얼마만 값인지도 모를 때라 그냥 일단 그때 처음에 가니까 쌀 가뜩 이게 쌀 부엌에 가니까 쌀방이라고 해서 이게 항아리 같은 데다 쌀 가득 채워놓고 채워놨구나. 처음엔 그래요. 처음에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간장 된장 같은 거는 식료상점에 가서 이런 표딱지가 있어. 그걸 주게 되면은 간장 1리터에 얼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 똑같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타고 늙은이들은 우리처럼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기초수급처럼 해가지고 사회보장 대상, 연료보장 대상 이거 가지고 갈라서 동사무소에서 돈을 타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는 똑같네, 한국이랑? 동사무소는 똑같아요. 처음에 먹고 사는 거는 힘들지 않은데 처음 가사는 거죠? 처음 맨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게 못 먹는 거는 아니었는데 질이 문제였지. 질이. 그러니까 입맛이 안 맞는다고 언제가 제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장맛이 도무지 안 맞고 그다음 뭘 해먹어도 맛이 없으니까 우린 그나마 그래도 일본에서 가져갔던 식료품들이 꽤 많았으니 놔둔 거는 그냥 컵라면이나 라면으로 계속 힘이 띄우고 그다음에 어쩌다 밥을 하면 쌀은 맛있더라고. 쌀은 역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쌀에다가 그냥 케찹이나 마요네즈 비벼 먹고 그러면서 살았어. 참기름 뿌려 먹고 그다음에 생계란 비벼서 먹고 참 모든 게 맛이 없었단 말이야. 처음에 입맛 맞출 때까지 거의 한 6개월 이상은 걸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학교 갔을 거 아니에요, 형님은? 그렇지. 일본 갔을 때 학교 갔는데 가면은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학교에 갔나요? 당연하지. 우리만 따로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북한에 가면 바로 북한 주민이에요. 그냥. 차별하는 내 쪽으로 차별해도 겉으로는 차별 안 해요. 주민증 그대로 다 봐주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좀 이렇게 걔들끼리 서로 이렇게 파벌이 있지 않나요? 원래 가면은 어디 학교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파벌보다도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왔다니까 애들이 신기해한단 말이야. 신기하다 보니까 또 놀리는 애들도 있어. 자기네하고 다르게 생겼거든.
그럼 혼자, 똑같이. 한반에 혼자만 형님이었어요? 그 일본 사람이? 당연히 예, 혼자지 뭐 내가 들어갔는데 벌써 그 뭐지 신체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급이라고 해도 나하고 거의 한 머리 하나 반 정도가 차이나 뽑기도. 그러면 제 나이, 그 비슷한 나이에 들어가기. 똑같은 나이 해가지고 똑같은 나이. 원래 일본에서도 원래 그런 교육과는 똑같이 배웠잖아요. 북한식 교육이지 뭐. 북한식 일본, 교육은 일본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이 낯설다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똑같은 건데 뭐 그래봤자 똑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뭐 김부자를 찬양하는 그런 역사 과목이라든가 그런 정치 과목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똑같았다는 거죠. 혁명 역사도 원래 일본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하여튼 모든 게 낯설었다가도 뭐 애 때니까 한 6개월 지나서 북한 애들하고 막 어울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한 것이 아무래도 그 나이 때는 덜도 소화한다는 나이잖아. 그렇죠. 한참 먹을 때거든. 근데 북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놈들이 학교에 왔는데 수업 시간에 자꾸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입에다 넣고 먹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너 뭘 먹냐라고 물어봤더니 생쌀 쌀을 주머니에 넣고 그걸 갖다가 하나 이렇게 넣고 먹고 있고 어떤 애들은 또 소리가 나 뭐야 했더니 옥수수를 닦은 걸 갖다가 또 먹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콩 있잖아 배들 배들을 또 닦아가지고 그걸 또 먹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쌀 배들을 이렇게 볶았겠죠. 그죠? 똑같이 북한은 닦았다 그래요. 닦았다. 닦는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얻어먹어 봤는데 엄청 맛있는 거야. 고소하죠. 토마토가 얼마나 맛있죠. 콩도 고소하고 옥수수도 고소하고 그리고 역시 그 애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북한 애들은 잘하더라고. 그거를 뭐 오래 튀기게 되면 뚜껑을 닫고 뭐 이렇게 소금 좀 뿌리고 이렇게 튀기면은 맛도 들고 그다음에 그 팝콘이 되기 전에 좀 부풀어 가지고 부풀게 닦더라고. 진짜 고소하게 잘 닦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옥수수 갖다가 바로 따자마자 막 그냥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 식량용으로 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수확을 하게 되면 농장에 가보면 그 창자라고 해서 창고처럼 이렇게 바람이 숭숭 통하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말리운단 말이에요. 말려가지고 그거를 타게 가지고 식량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닦아 먹는 것이 볶아 먹는 것이 달라요 맛이. 되게 고소한 거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그 다음에 그때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라 큰아버지네 집에 내려갔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어머니 보고 이거 좀 닦아달라 하니까 그게 사촌들이 뭐 사촌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애들이라 한 애들이 이렇게 막 볶아주고 사촌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누이가 그냥 볶아주고 아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깨작깨작 하던 게 내 별명이 고양이였잖아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런 거 볶아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죠. 잘 먹으니까. 그랬다고 다음에 학교에서 애들하고 1년 2년 지나니까 이놈들이 어느 날 공부 끝났는데 누구네 집에 놀러 가세요. 학급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북한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다 직장 아침에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온대요. 김정일이가 무슨 70일 전투네 뭐네 뭐 제1차 7개년 계획이네 뭐네가 저 생산량을 높이느라고 그냥 이따 때려 먹을 때거든. 아직도 기억나요. 막 밤 1시 2시까지 퇴근을 안 시켜요. 했다가 또 아침에 막 7시면 무조건 나오게 하고 그때 당시 어르신들 그 70일 전도 겪으신 분들은 진짜 혼이 났을 거야 아마. 잡생각 안 들게 하냐고 일부러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뭐 생산 단위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노동 시간을 늘린 거예요. 근데 그때 뭐 그나마 전기도 많을 테고 하여튼 그리고 뭐 잠깐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다 집이 텅텅 비어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집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밥을 하루치 밥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3사람이라면 6그릇 밥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아빠 밥그릇 아침 먹고 점심 저녁 고 그러니까 3그릇 9그릇이구나. 그 다음에 뭐 딸내미 또 3그릇. 그러니까 아침은 다 먹고 나가니까 각자 2그릇씩 거기다 만들어. 그 6그릇 맞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부뚜막이라 해서 아래목 있잖아요. 따뜻한데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목볼 씌워 넣는 거예요. 형님은 근데 나무, 연료나 뭐 수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해본 적은 별로 없나요? 뭔 소리요? 아, 다 나중에. 고생했지, 아, 공안의 인군 때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지. 처음에는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도도 잘 좋았대,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가 고생을 그렇게, 그러니까 부족은 했지만 그의 고난행군 때만큼은 아니었다니까. 아, 처음에는- 일단 북한 그래요. 지금도 전기만 불리면 상수도는 공급을 해요. 전기만 불리면 석탄에서 석탄을 그나마 더 많이 캘 수가 있어요. 전기가 문제예요. 전기가. 전기만 불려도 그나마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죽으라고 몇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전력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뭘 부족하다 뭐이다 이런 개념은 이제는 없애야 돼. 그러니까 부족한 건 맞는데 왜 부족하냐 이걸 생각하셔야지 그냥 덮어놓고 북한이 없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 하여튼 그래갖고 뭐 밥을 해놓고 하는데 그때 당시 애들이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그 다음에 그 쌀광이라고 쌀을 따로 넣어놓는 그런 장롱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열쇠 채워가지고 그 열쇠는 엄마가 갖고 다니거든. 근데 그 열쇠를 애들이 곁세지를 해요. 열어. 그 집 아들이 열어요. 아니면 누군가 같이온 방 친구들이 열어. 열어가지고 쌀을 거기서 꺼내. 밥을 해 먹는 거야. 야, 그 다음에 가마솥에다가 먹고 연탄불 이렇게 불구멍이라고 떼가지고 화력 올려서 더 나오나? 화력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밥을 하는데 와, 나 평생 먹어보다 그때가 한 뭐 16대잖아요. 15, 16, 뭐 17대인데 그 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마솥채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숟가락 하나 가지고 있어. 딱 우리 또 한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비빔밥을 같이 이렇게 먹잖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밥을 했는데 가운데다가 날계란을 애초에 하나 탁 깨놓고 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계란의 구수한 맛이 밥에다 퍼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밥을 해갖고 방 안에 들여와서 참기름 또는 들기름 그때만 해도 그나마 그래도 공급이 될 때니까 참기름을 또 농촌에 아는 집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꼭 기름을 짜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참기름을 뿌리고 그 다음에 간장을 쫙 몇 숟가락 뿌리고 그 다음 비벼가지고 먹는단 말이죠. 반찬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여간 입다만한 가마솥에 밥을 그냥 이빨 한 거야. 막 뚜껑이 열릴 정도로. 아래는 좀 썰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그거를 한 3명서 다 먹었으니까. 한참 먹을 때니까. 그러면서 북한 음식이 입이 막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고생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나는 그나마 애니까 그나마 적응이 빨랐죠. 형님 일본에서 똑같이 우리 한국처럼 똑같이 먹었잖아요. 김치하고 뭐 이렇게 먹는 얘기죠? 막 그렇긴 하지만 뭐 그때 나는 뭐 제일 겪어오래도 신세대니까 딱 여기 신세대하고 똑같이 뭐 그냥 그때 인스턴트 식품들 뭐 라면이네 뭐네 그런 쪽으로만 빠져가지고 근데 할머니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그 된장찌개를 끓여주는데 경상도 분이잖아요. 할머니가 해준 된장찌개 중에서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명태 껍데기 있잖아. 껍데기 껍데기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자박자박하게. 와 진짜 그 감기 걸려가지고 펄럭펄럭 할 때도 할머니 약을 안 먹였어요. 그 다음에 언나 밥 먹자 해가지고 나가잖아. 그러면 그 양은 쟁개비 같은 데가 그 된장찌개 명태 껍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다가 뜨끈한 밥에다가 김치 있잖아요. 매운 김치. 그걸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먹이는 거야. 근데 입맛이 땡겨요. 그 매운 거니까. 그 다음에 땀이 쫙 나요. 그래갖고 다 이불 뒤집어 씌고 재우는 거예요. 그거 다음날에 그냥 금방 떨어지더라고. 형님은 할아버지 하나 많이 받았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많이 산소라도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나겠어요. 어디가 산소 같은 거 산소 못 가는데 뭐 어떻게 가요? 가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많이. 가고 싶나마나 생각 같아서 이거를 옮기고 오고 싶지.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힘드니까 그렇지. 아유, 그래서 내가 뭐 글쎄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이 또 무속인이 많단 말이에요. 무당이라는 게 너무 좋겠다. 근데 무속인들이 그 아가씨들도 있어요. 한번 내 소개할 테니까 한번 찍으세요. 그 인천에 사시는 모란손녀라고 그런 아가씨들 이야기 들으면 재밌어. 이게 모란손녀 같은 예전에 뭐 방송도 여러 번 나왔겠고 했는데 가끔씩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가끔씩 전화를 해줘요. 나 생일 때다 그러면 아이고 이사님 생일이시네요 하면서 드르드르 이야기 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이번에 이런 가정 문제 생기고 할 때도 생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사님 무슨 일 있으셨죠? 그래서 에? 나는 금년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었는데 귀신처럼 알아맞혀요. 그렇죠. 그런 거 좀. 무슨 일 있으셨죠? 해서 너 어디서 소문 듣고 그러다 아니 그러더니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사실 자 보세요. 아버지 유골은 일본에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유골은 또 북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맞상제야 또. 그 다음에 내 할머니의 할아버지도 일본에 있고. 근데 거기에도 내현에서도 내가 맞산제란 말이에요. 내현 중에서는 제가 맞선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상 공약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좀 힘든 일이 많은 곳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누구를 한번 이렇게 모셔놨나요? 어디고? 묘에 들어가 있다는데 왜 그러세요? 난 정말 묘에. 납골 땅이 평양밖에 없어. 뭐 지방에도 지금 뭐 일몇 개 평양만 있어요? 생겼다는데. 북한이 다 생매장이잖아. 옛날 한국처럼. 자꾸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묘를 진짜 마음 같아서 옮겨오고 싶은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북한은 뭐 남한처럼 이게 개발 사업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산이 그냥 있겠지.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도 갔죠. 뭐 무연고라고 해서 아버지는 그런 아무런 인연이 없는 그런 복고 노인처럼 해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돼서. 저는 어머니 유골 한번 모시고 있거든요. 지금 집에다가. 그런 사람들 일본도 그렇게 하잖아요. 집에다 모시고 있어요. 그게 편하더라고 저는요. 그런데요. 왜냐면 너무 자주 가야 되니까는 자주 가는 것보다 집에 모시는 게 낫겠더라고. 차라리 내가 매 주말마다 거의 어머니한테 갔었거든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러니까 뭐 두세 시간 운전하고 가서 맨날 어머니 보러 주말에 항상 거기 가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행도 못 가고 쉬는 날 항상 거기 갔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뭐 돌아가셔도 또 내가 또 자주 가게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시간이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게 낫겠다. 아까 전에 생각해서 그냥 내가 모시게 됐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뭐 모르겠으면 되니까. 그래도 아니야 뭐 나랑 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는 친구도 2013년에 왔나? 13년도에 왔는데 뭐 청진에서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하다 온 친구가 있어요. 어머니랑 동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형이 또 아들내미 데리고 왔는데 그 집이 올 때 작심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유골이 그래서 청진에도 이젠 그 화장터가 생겼네 하니까 있대요. 이제는 지방에서 생겼다는 소리. 그래서 그냥 유골을 집에 가지고 있다가 모시고 온 거예요. 남한에 온다니까. 참 효자야. 그래가지고 모시고 와서 집에다 뒀어요. 저도
집에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런 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 거기 진짜 제사를 해도 의미가 좀 깊을 것 같아. 누구랑 보면 더 이렇게, 옆에 계신 것 같고, 분들도 얘기를 해요, 그냥 집에서도. 그러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편하고. 권하고 싶어요, 그게 뭔가. 딴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형님 처음에 이제 한국에 오셨잖아요. 한국에 오시면 처음에 형님은 좀 이렇게, 그렇게 형님처럼 이렇게 일이 방송도 많이 하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처음에 연결은 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처음에? 뭘 연결? 처음에 방송 같은 거, 일 같은 거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좀 잘 이렇게 섭외가 들어왔잖아요. 형님 같은 경우는, 그죠? 좀 이렇게, 말씀도 잘 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렸잖아요. 그죠? 뭐 그때는 네. 방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네. 없었죠. 무서워했고. 나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막 나오게 된 거지. 근데 나는 그때 방송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첫 회를 찍을 때 우리 집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희석 씨랑 이야기 했거든. 그래서 나오세요. 근데 나는 펄쩍 뛰었지. 절대 안 된다고. 북한에 가족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반대를 했었는데 그 일본 기자고 나쁜 새끼 있어. 할아버지인데 이제는 일본에 갔겠지. 어느 신문사 지국장을 하던 양반이 어떤 사람 소개로 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나를 어떤 제일교포단체에다가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만나서 명동의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냥 언제 왔냐, 언제 왔다. 이 할아버지 기자가 그냥 본명 그대로 그 다음에 언제 오고 뭐가 어째고 하는 거 칼럼을 해서 다음날 신문에 내버린 거예요. 와, 막 그때 정신적 고통이라는 게, 야, 이거 가족 다 죽었구나. 이렇게 공개가 됐으니. 그때만 해도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죠, 더 지금보다도, 그죠? 힘들거나 뭐나 연락도 못 가졌을 때라고. 그쵸. 연락을 어떡하나 가져가지고 돈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인데, 그게 방송에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그때 당시 저 제일교포 분인데, 네. 북한에 친척이 계시는 꽤 유명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유명한 신발 파는 브랜드의 회장님 동생이에요. 이 방송이니까 그대로 말 못하는데, 땡땡땡 마트라고 있어. 신발 파는데, 거기에 그 회장님 동생인데, 그 어떻게 인연이 다 가지겠다가. 나보고 난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취재한 게 아니라, 강연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식당에서 앉아서 이야기한 걸 이 용감태기가 제멋대로 칼럼으로 쓴 거야. 그 다음에 난리 나서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나는. 기자회견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일본 방송에서 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오니까 벌써 한국에서도 처음에 뉴스, 연합뉴스에서 나 지금도 생각나요. 첫 방송이 북한의 추석 풍경 해가지고 추석 맞으면서 연합뉴스에서 하는 거, 처음으로 방송국에 가서 해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MBC 통일전망대, 거기에서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고정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 북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거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의 설은 어떻게 세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교육은 뭐이고 이러면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만갑에서도 나와달라 나는데 이만갑은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왜 그냥 너무 가장되게 말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싫다고. 그 다음에 이만갑 작가가 나와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나는 그런 게 싫다 했더니 그럼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그 전에도 있었죠. 박명도 형님이나 두루두루 몇 명이 전문가 패널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서 애들이 이렇게 말한 걸 갖다가 그게 맞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지. 이만가보고 인연이 생겨서 몇 년 잘해 먹었지. 근데 작가들이 그냥 대본을 만드는 거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럴 때였어.
아이고 벌써 다 도착했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갔다 와서 또 해요.